안녕하십니까. 20여 년 이상 저희 코코 성형외과를 사랑해 주시는 애청자,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기 압구정역에서 최선의 진료를 다하고 있는 코코 성형외과 원장 조배정입니다. 오늘 준비한 자료는 치료 목적을 가진 미용수술, 코수술, 즉 기능코, 코성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 성형수술에 있어서는 코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코 미용적인 수술이 있는데 요즘 최근 들어서 사람들이 기능코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에 기능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를 성형할 때 우리는 이제 뼈와 연골 위에 재료를 넣고 올리는 수술이 미용 수술이라고 한다면, 기능코 또는 치료 목적의 수술은 그 아래쪽 구조물, 하드한 구조물 아래쪽, 즉 공기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그런 숨쉬는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능코 성형이랍니다. 이제 거기에서 어떤 사항이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냐면요, 콧구멍 양쪽, 콧구멍의 사이에 있는 게 비중격이고, 그 다음에 그 콧구멍의 바깥쪽 벽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벽체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갑계, 좀 어려운 말이죠. 이 갑계란 게 있는데 그게 가운데도 있고 위도 있고 아래도 있고, 그래서 상중하 갑계라 그래요. 이러한 갑계가 좌우에 6개가 있거든요. 그러한 갑계가 커져요. 또는 줄어들기도 하고, 그게 난방기, 습도와 난방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코 안쪽이 공간이 줄었다 또는 커졌다 하는 것은 이런 갑계의 점막이 커졌다 줄었다도 역할을 하고, 이 밸브라는 게 있어요. 코 안쪽에 보면은, 코를 들어서 보면은 이렇게 지붕처럼 생긴 연골이 형태가 있어요. 다시 보여드릴까요? 코 안쪽에는 이렇게 코 형태가 있고 비중격이 있고, 안쪽에 덮개 연골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이 덮개 연골의 끝 부위가 주로 코로 하면 들어가죠. 이게 음압에서 안쪽으로 수축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코가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코 안쪽 우리가 벌렸을 때 보이는 이 끝 부위가, 이쪽 부위, 이걸 이제 밸브라 그러거든요. 그게 한 1cm, 2cm 정도 후방에 이렇게 위치한답니다. 그래서 그 밸브가 좁아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외상, 특히 외상으로 이런 경우, 아니면 선천성으로 이 밸브 폭이 얇은, 이렇게 폭이 좁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숨쉬기 힘들죠. 그래서 이런 경우 넓혀주는 이제 수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비밸브 성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수술을 동반됐을 때 왜 이제 중요한 항목이 되냐,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한 건 그거죠. 비용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중격을 휘었을 때나, 또는 비중격이 구부러지고 절골됐을 때, 이러한 경우, 또는 비각계가 너무 비우돼서, 그리고 너무 협소한 비밸브를 성형하는 것,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치료 목적의 수술을 있는 경우 여러분들이 보험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실비보험이 적용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미용 수술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나가 이 기능수술, 치료 목적의 수술이 실비보험이 적용이 되는지, 또 적용이 된다면 얼마나 이게 적용돼서 본인 부담률이 낮아지는 건지,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 들어둔 보험에 또는 보험 설계사분과 연락을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자세히 알아보고 미리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 병원은 특히나 CT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더욱 정확한 코 비중격 상태, 또 코 모양 깊은 데까지 정확히 꿰뚫어서, 엑스레이는 이것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CT는 정확한 코 안쪽의 용적이라든지 좁아진 부위, 또는 깨지어서 부러진 부위, 이런 것들을 정확히 캐치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CT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보다 유용하게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가 있답니다. 그러면 기능코 수술을 먼저 할 것인지, 또는 같은 동시 수술하는데 미용 수술을 먼저 하고 기능코 수술을 하는 건지, 이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대부분은 미용적인 수술을 한 다음에 기능코 수술을 하는 경우인데요. 그렇지 않고 비중격을 먼저 돌려놓고 나서 미용
적인 수술을, 즉 기초가 반듯하게 된 다음에 위쪽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비각계의 경우는 출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술이 다 끝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순서를 하게 되거든요. 물론 비밸브 성형은 중간에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동시에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수술적인 순서는 거기에 대해서 해당 수술 항목마다 동시에 이루어지거나 순서가 바뀌거나 이런 경우는 그때그때 상황마다 다를 수가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들께서 미용수술을 조금은 좀 더 그쪽 부위에 좀 특화돼서 좀 하시고 싶고, 그런데 실비가 나오는 내 상태에서 그걸 놓치기 아깝다면은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또 경험이 많은 저에게 오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드리고, 또 저희를 도와주시는 저희 스태프분들이 나머지 그런 여러 가지 보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겁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들 물어보시고 많은 혜택을 보고 계신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